일단 지연이가 오면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할 건데 지난번에 그 외부 지문 몇 개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니냐? 아, 내 기억이 안 나고 지난주에 써가지고 어디까지 썼냐? 세 번째 거? 오케이 알았어. 그게 너네 학교에서 준 그 프린트 순서대로라고 생각하면 돼.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그래서 9번이 진짜 9강 1번까지 했었나? 응? 10강? 10강 2번까지 했다고요? 하면 돼. 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맞잖아. 9강 1번까지 한 거 맞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또 이렇게 우리가 대면으로 하게 됐으니 하기 전에 앞서서 일정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하고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 지금 너네가 시험 범위 자체는 다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범위는 나왔는데 그 외부 지문이 뭐 7번부터 뭐 20 몇 번 뭐 이렇게만 쓰여 있더라고. 시험 범위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근데 그게 뭐 뭔 지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추가로 그게 어떤 지문인지 알아야 내가 뭐 자료를 준비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게 그때 미나가 보내줬던 10몇 번? 맞나? 거기까지 아마 나온 거고 그 이후로는 아직 안 나온 거지? 아니 너요 너. 알았어. 그렇게 되고 그리고 교과서는 이제 6, 7과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요 지문을 마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과서 6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을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교과서가 아무래도 난이도적으로 좀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먼저 드릴 건데 이건 아니에요. 일단은 6과 단어 이걸 좀 먼저 드릴게요. 뒤로 좀. 그리고 6과 자습서 이것도 그리고 6과 그 통합본 있죠? 그러니까 워크북 있는 거를 통합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워크북 있는 통합본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이제 여러분 그 교과서 워크북도 안 끝났고 심지어 이제 이 스팀라이트 이것도 워크북을 아직 안 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거 끝내고 6과진도 나가고 6과진도는 아마 오늘 다 못할 거예요. 요즘은 하고 그 다음에 6과 하려면은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6과가 마무리가 되고 그에 이어서 이제 스틸라이트 또 이제 추가로 나온 지문이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 중간에 이제 한번 좀 이제 첨삭 지도를 할 만한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 코칭을. 그래서 오늘 말고 제가 봤을 때는 토요일 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칭 한다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봤던 뭐 각종 테스트 그리고 제가 진도 나갔던 부분에 대한 각종 뭐 내용에 대한 질문 뭐 아니면 뭐 어법이든 구문이든 해석이든 뭐 뭐든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 질문할 거리를 좀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 숙제 검사를 좀 한 번에 하면서 오늘은 생략할 거예요. 숙제 검사를. 그래서 숙제 검사를 좀 한 번에 하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각종 질문할 거, 뭐 워크북에 있는 거든 뭐든 다 좋으니까 그런 개별적으로 좀 질문 받아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보니까 교과서 2과에 외부 지문이 약 한 20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범위 자체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적은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기말고사가 시험이 이제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말고사 때 난이도로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를 상정해서 여러분이 좀 학습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때만큼 쉽지 않을까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어휘나 뭐 이런 부분 항상 이제 기본적인 거 잘 챙기시면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연이나 아니 발음하기 어렵네. 지연이나 남이라고 해다. 남이랑
민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학기 때 쌤이랑 또 이제 내신 대비를 해봤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온라인 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입시 얘기 혹시 조금 했었니? 앞타임에? 안 했니? 아니,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어떤 반엔 했고 어떤 반엔 안 했고 이래갖고 내가 지금 좀 혼동이 와서 혹시 했었냐? 규기야 내가 했었냐? 안 했던 것 같아? 몰라? 아 모르면 됐어. 자 아무튼간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마침 대면으로 하게 됐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해줄게요. 민화 같은 경우를 내가 중2 때부터 봤는데 곧 있으면 고2죠? 나이 먹었죠? 아무튼간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는 거야. 진짜 금방 가. 지금 생각해봐. 지금 너네 고등학교 입학하고 학교를 간 게 며칠 안 돼. 근데 이제 곧 있으면 고2래. 아마 이런 상황이야. 망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벌써 지금 이제 9월 중순이고 이제 9월 이제 반 남았고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3달 반 지나면 여러분 고2입니다. 학교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입시 쪽에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있는데 현 고3 학생들이 이제 예비 고1 때부터 저랑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저랑 내신 대비를 하고 지금 현재 고3 이제 그 원서 쓸 녀석들을 다 썼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수능 12월에 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한번 쭉 둘러봤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한 친구 남자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이제 국영수 성적을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재밌는 게 이 친구가 대학원 다니거든요. 근데 항상 92점이 나왔어. 항상 시험이 어려워도 시험이 쉬워도 항상 92점이야.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점수가 고정돼 있는데 등급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잘 나오면 2등급이고 안 나오면 3등급이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 친구가 영어 기준으로. 국어랑 수학도 사실 썩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평균 한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나오면 2, 3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고2 1학기 시험이 끝나고 이제 2학기 들어갈 때, 즉 지금 시점이죠. 지금 시점에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고3 학생들 몇몇은 원장님이 그 입시를 직접 관리를 해줬었어요. 고1 때부터 유료로 이렇게 해줬었는데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입을 시키면은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성적 그리고 내 생기부 활동 이런 걸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계산을 해줘요. 프로그램이 뭘 계산해주냐? 너 이 대학까지는 갈 수 있어. 이걸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쌤, 저 전에 건대였는데 저 동국대로 떨어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시로 대학을 갈 사람들이라면요. 과감하게 말하면 고3 1학기 시험이 있죠. 중간기말고사. 이 시험이 사실상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수능이에요. 수시로 가는 사람들은. 왜냐면 1학년 때의 성적은요. 사실상 그냥 부임이 합니다. 사실상. 이거 또 오해하지 마. 나 그럼 이번 시험 조져도 되네? 이거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1학년의 반영 비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2학년도 마찬가지야. 물론 상대적으로 높긴 한데요. 2학년에 비해, 이 3학년에 비해서는 1, 2학년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게 몇 퍼센트 정도냐? 사실 그거는요, 학교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면은 이제 교육청한테 이제 찔리기 때문에 이제 이 뭔가 통계적인 자료나 이런 걸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그동안에 이제 표본들이 있잖아요. 이 표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고3 1학기 성적이 대학 가는데 최소로 잡았을 때 반영 비율이 60%. 엄청나죠? 60%예요. 이 두 번의 시험이. 그만큼 반영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60%가 국영수사가 모든 과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 세 과목입니다. 세 과목.
그러니까 인서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를 노린다 한다면요 미안하지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냥 5일 등급 받을 생각 하셔야 됩니다. 스카이를 갈 생각이라면. 근데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할 거다라면요 그러면 고3 1학기 때 국영수 5일 등급 받으면 갈 수 있어요. 나머지 조졌습니다. 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친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211 나왔어요. 방금 말했던 이 친구가 원래 23 왔다 갔다 했다고 했죠. 211 나왔어요. 왜냐? 영어가 겁나 어렵게 나왔어. 얘 또 92점 받았거든? 또 92점 받았는데 212 이제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1등급이 뜬 거야. 211 나왔어. 이 친구가 학교를 6군데를 썼는데 어디를 썼냐면 한양대, 경북대, 동국대, 송대, 경희대, 국민대 이 6군데를 썼어요. 여기서 국민대는 확정됐습니다. 확정. 합격이나 마찬가지예요. 한양대도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 등급을 온전히 유지했다. 요 라인 못 써요. 못 써. 잘 쓰면 동국대까지 쓸 수 있겠다. 잘 쓰면. 근데 요 라인은 절대 못 씁니다. 결국에는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입시 이런 정보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만약에 고1 때 뭐 한번 뭐 예를 들어 뭐 6등급 나왔어. 아, 나 인생 조졌네. 대학 못 가. 이러고 그냥 바로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 특히 목동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3 1학기까지는 봐야 돼요. 고3 1학기까지 봐야 돼요. 지금 얘가 전교 1등 한다 해서 스카이 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8, 9등급 나와서 조지고 학교 못 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나 같은 경우는 저를 오래 봤기 때문에 저의 성격을 잘 아는데요. 저는요 희망 고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요 되게 직설적이에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고2에 지금 고2인 학생이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 6등급이야.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 고2 애들이. 그럼 난 뭐라고 하느냐? 열심히 하고 나서 말해. 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질문을 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하고 나서 나한테 그 질문을 해. 열심히도 안 하면서 뭘 열심히 하면 대학 가. 헛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전 이렇게 얘기해요. 고2 학생들한테. 고3 학생들이 이제 고3 올라갈 때 막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건 희망 고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팩트. 실제로 여러분이 이때까지는 열심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 말해줄게요. 제가 아마 전에 이 두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만 말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년 전쯤이었는데요. 한 이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고1 1학기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들어갈 때 이제 신입생으로 왔었어요. 우리 학원 아니고 제가 다른 학원 다닐 때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기 일산으로 따지면 대화고가 이제 시험이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몇 점 받았냐, 그러니까 몇 등급 받았냐 하니까 난 처음 봤는데요. 8등급이었어요. 8등급. 저 8등급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랑 이제 친구 어머님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머님이 너무 간절하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 애를 안 받아준다고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너무 낮으니까 안 받아준다. 제발 그냥 받아만 달라. 그냥 받아만 주세요. 이렇게 막 부탁을 하시는 거야. 내가 또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한테 이제 우리 구문교재 천일문 교재 있잖아요. 그래서 천일문 에센셜 500문장짜리 교재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주면서 너 이거 한 달 안에 다 외워. 그러면은 받아줄게. 근데 이제 이제 어머님 계신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한 달 안에 다 외워라. 그럼 내가 너 받아주겠다. 근데 한 달 안에 못 외우면은 한 달 뒤에 자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안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 친구를요. 왜냐? 이거 500문장을 한 달 안에 외우는 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그 교재 자체가. 근데 그걸 다 외웠어 진짜. 좀 많이 놀랐어. 그래서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결론부터 말할까요? 한양대 갔어요. 한양대 갔어요. 대단하죠? 8등급 받았었습니다. 국어 수학은 잘했냐고요? 아니요. 788인가 778인가 그랬어요.
그냥 여기였어요. 밑바닥이었어요. 밑바닥. 미안한 표현이지만. 근데 그 친구가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고3까지 가르쳤는데 그 고3 올라갈 때까지 가르쳤었는데요. 그 이후에 대한 소식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전해 들었죠. 쌤 뭐 저 한양대 붙었다 어쩌고 막 카톡 와갖고 만나서 뭐 술 한잔하고 막 이랬었어. 아무튼간 그 친구를 이제 2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한 번도 이 친구가 지각하거나 결석하거나 숙제 안 해오거나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자기가 궁금한 거 다 뭐 파란색으로 다 체크해갖고 질문할 거를 미리 질문을 다 써갖고 그걸 나한테 갖고 와서 질문하고 질문하다가 시간 갔어요. 걔 질문 받아주느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등급이 112였나 122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잘 받아갖고 학종으로 그것도 수능으로 갔던 게 아니에요. 학종으로 갔습니다. 학종으로 한양대를 갔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친구가 특이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표본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한 학기 시험이 끝났는데 이 한 학기 시험이 끝난 시점에서 시험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잘 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1학년 1학기 끝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직 엄청 많습니다. 기회가. 저 참고로 고2 애들한테 이 얘기 안 합니다. 너네에게 기회가 없다. 너네에게 시간이 없다. 너네 졸라 열심히 해라. 너네는 워라벨을 따지면 안 된다. 너네는 워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니고요.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여러분 자체 스펙을 올릴 시간이 많이 있다. 이걸 꼭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든 열심히만 하세요. 정말 열심히만 하세요. 그러면은 모두에게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교 1등한 애가 평생 전교 1등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쓸데없는 잡소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스틱라이트 마지막 부분이죠. 10강의 2번 보겠습니다. 10강 2번. 이 스틱라이트 지문 자체가요. 지난번에 1학기 때 저동고 2학년이랑 너네 학교 2학년 선배들이 이 지문을 갖고 시험을 봤었습니다. 시험을 봤었어요, 실제로. 그때 이제 10강 2번 지문을 하는데 참고로 이 지문은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시험에 낼 만한 게 딱 2개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읽어봤을 때 시험 변형을 할 만한 게 딱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가자고 친구들이랑 저동고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는데 웃긴 게 뭐냐, 저동고에서는 요 유형으로 나오고 가자고에서는 요 유형으로 나왔어요. 하나씩 나왔어요. 하나씩. 자, 그 유형이 뭔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10강, 물론 제가 말한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근데 내기에 가장 좋은 유형은 뭐냐? 첫 번째, 내용일치입니다. 내용일치. 자, 두 번째, 요약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내기 제일 좋은 유형입니다. 내용일치는 왜 그러냐면 이 글이 설명문이기 때문에요. 구조독해 패턴을 보면은 설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냥 여기서 이 길거리 음식 판매라는 게 주요 소재인데 이 소재를 가지고 그냥 설명만 하는 거야. 길거리 음식 판매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하다. 그냥 설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방적인 설명만 하는 유형은요, 보통 일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일치 문제. 그리고 요약형 문제. 요약형 문제는요, 얘네가 모의고사 40번을 보면은 뭐 위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빈칸 빵빵 뚫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나온다는 게 아니야.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 글에서의 요약은 일단 서술형으로 내기가 좋고요. 서술형인데 요약이 표로 되어 있는 거야. 표 빈칸 채우기. 이걸로 내기가 되게 좋아요. 표 빈칸. 자, 왜 그런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글의 소재는 길거리 음식 판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길거리 음식 판매라는 큰 소재를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눴어. 두 부분. 그 두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야. 개발도상국. 이 1, 2번이 바로 이제 개발도상국 사람들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이 뭐야? 후진국. 좀 못 사는 나라들. 이 설명 3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선진국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선진국. 여기 선진국에서의 길거리 음식 판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표에서 어떻게 내냐면은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는 이렇게 써놓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쓰는 겁니다. 뭐 developing countries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 developed countries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그래서 개발도상국, 선진국 나눠서 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위 글의 내용에 알맞게 빈칸을 채워라. 뭐 단 본문에 있는 단어만을 쓰고 필요시 어용 변화 가능하다. 뭐 이딴 조건 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쭉쭉쭉 나오고 뭐 빈칸 쭉 나오고 빈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빈칸 4개 갖고 개당 1점 4점짜리 문제. 이런 식으로 내기에 되게 좋은 질문이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유형 사례를 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 기출 시험 보기 한 2주 전쯤 그때 이제 그 파이널 변형 테스트 이런 거를 풀어볼 건데요. 그때 제가 실제 전에 나왔던 저동고 2학년이나 가자고 2학년에서 시험 냈던 그 기출 유형을 직접 여러분한테 줄 겁니다. 그때 한번 풀어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he sale of street food. 자, 길거리 음식의 판매, 주요 소재라고 했죠. 길거리 음식 판매. 그냥 니네 길 지나가다 보이는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is a widespread form. 널리 퍼져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 거의 형태냐? of self-employment. self는 자기 자신이고 employment는 고용하는 건데요. 자기 자신을 고용하는 거니까 자영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영업에 널리 퍼진 형태입니다. 근데 어떤 자영업이냐? 이하가 이 앞에 있는 employment를 쓰실 건데요. For the poor and otherwise unemployed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더 다음에 poor 나왔고 요 unemployed 앞에는 더가 생략된 거야. 여기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더 플러스 형용사죠. 더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뭐뭐한 사람들. 됐죠? 그럼 보시면 the poor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the unemployed는 실직된 사람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즉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인데 그렇지 않으면이 의미하는 건 가난하지 않다면 이걸 말하는 거야. 가난하지 않다면 실직된 사람들을 위한 자영업에 널리 퍼져 있는 형태라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어디에서냐면 in cities, 도시에서요. 어떤 도시냐? in developing countries 나왔네요. 여기에. 뭡니까? 개발도상국. 됐죠? 이게 혹시 헷갈릴까봐 말씀드린 건데 developing country가 이제 개발도상국, 즉 후진국이 됩니다. 왜냐면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는 아직 발전이 다 안 됐다는 거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이 되는 거고, developed country 하면은 선진국. 왜냐면 발전이 이미 다 된 나라니까 선진국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별 내용 없죠?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길거리 음식 판매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이제 어떤 정의를 얘기한 겁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It requires. 자, 그것은 요구합니다. Relatively, 비교적 basic skills, 기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요. And small amounts of capital. capital은 자본. 그래서 비교적 작은 양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식당 차리는 것보다 여기 길거리에 차리는 게 돈 덜 들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래도 이 길거리에 차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는 없잖아. 보통 한 가지나 두 가지 이 정도밖에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교적 좀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도 뭐 팔 수 있겠죠. 왜 그 노량진 같은 데 가면은 컵밥 이런 거 되게 많이 팔거든. 근데 그 컵밥 만드는 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게 뭐 기술이랄 게 없으니까. 자, 어쨌든 그리고 provide 제공합니다. The vendors families. vendor가 뭐냐면 노점상인을 말해요. 노점상인. 그래서 노점상인의 가족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with a reasonable income. 합리적인 뭐 적당한 income 수입을 제공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provide A with B가 나와 있는데 A with B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 목적어가 A가 되고요. reasonable income이 B가 됩니다. 이런 구조인데요. 아래 이제 써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provide A with B 하면은 우리가 보통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A, B의 자리를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provide B, A 이렇게 자리를 바꿨어. 근데 바꾸는데 이때 그냥 바꾸면 안 되고 요 사이에 있는 전치사가 바뀌게 되는데 그 아래에 써놨다시피 to 또는
for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일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일치 때문에. 내용일치에서는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되거든요. 더럽고 치사하게 내. 그러니까 이 A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제공받는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공받는 대상이 A고요. B에 들어가는 게 제공해주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죠. 뭐 보통 물건이 많겠죠. 됐어요? 그래서 쌤은 옛날에 외울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그냥 편의상 보통 제공받는 대상은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A 자리에는 사람이 들어가고 제공하는 것은 보통 물건이니까 B 자리에 사물이 들어간다. 그냥 이렇게 외웠었어. 쌤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내용일치의 보기문 같은 걸로 낼 때 막 치사하게 전치사 이런 데다가 전치사 바꿔놓는 거야. with 자리에다가 막 true나 false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입맛대로 해석하니까 아 얘네한테 이거를 제공하는 거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해버려서 틀리게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 같냐? 작년 대진고 2학년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애들 다 틀려왔습니다. 4.2점 문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요거까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쌤은 어떻게 배웠었냐면 다시 한번 A를 사람, B를 그러니까 사물로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봐봐 with라는 거는 뭐뭐를 가지고라는 뜻이잖아. 너네도 알다시피. 그러면 사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제공할 거 아니야. 사람을 가지고 사물에게 제공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with 뒤에는 보통 사물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한테 이거를 제공하는구나. 쌤은 이렇게 외웠고요. to나 for 같은 경우는 to는 뭐뭐에게, for는 뭐뭐를 위해서잖아. 자, 사람에게 사물을 제공하겠지. 사람을 위해서 사물을 제공하겠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여러분도 편의상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어찌됐든 간 내용적인 거를 다시 한번 보자면 역시나 이제 길거리 음식 판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It also 그것은 또한 길거리 음식 판매는 또한 provide인데 여기 또 다르게 나왔지? provide B to A로 나왔어요. 이걸로 나온 거다. 이거 아래 버전으로. 알겠지? for로 바꿔 써도 된다. 자, 그것은 또한 음식 안정성을 제공해 줍니다. To the urban poor. 자, the 플러스 형용사 또 나왔죠? 가난한 사람들인데 urban은 도시의라는 뜻이니까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음식 안정성을 제공해 준대요. 자, 그 다음에 콤마하고 후가 나는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who를 쓴 이유는 the poor가 가난한 사람들. 사람이니까 who 쓴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그들은요. 콤마하고 후가 나오면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뭐뭐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may not have 가지지 못할 수도 있대. The asset. asset은 자산이야. 자산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어떤 자산이냐? To prepare their own meal. 그들 자신만의 식사를 준비할 자산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랍니다. 잠깐 설명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음식 안정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안정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지금 본문에는. 근데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잘 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잘 기억해보면 이 길거리 음식 판매라는 거를 어느 곳에서 하느냐? 일단 developing country,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한다라고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선진국 얘기는 안 나왔죠. 근데 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이 노점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이거 차리는데 별로 안 비싸고 뭐 기술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수입도 괜찮고 이런 점에서 좋다라는 거고 그거를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좋냐면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있다는 거야. 이 안정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론으로는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생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난하고 이러면은 이제 좀 비위생적인 걸 막 먹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얘는 그보다는 더 위생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안정성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영양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갖고 맨날 라면만 처먹어. 이러면 이제 영양소가 좀 덜 쌓이게 될 텐데 근데 이제 길거리 음식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내가 입맛대로 사 먹으면 이제 적당하게 이제 영양분을 채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음식 안정성을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가난하다고요. 얼마만큼? 자기 식사를 준비할 돈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음식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이런 장점도 있다.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It has been estimated that 자, 대절 이하라고 추정되어 왔다라고 해석하는데 가주어 진주어 구조입니다. estimate은 추정하다, 추산하다라는 건데 현재 완료가 지금 나와 있고 비동사에 pp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뭐뭐 되어 왔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되어 왔다. 추정되어 왔다. 뭐가 대절 이하가 추정되어 온 거야. 대절 이하가 추정되어 왔습니다. 대절 이하를 보자면 In India alone, alone은 only랑 똑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도에서만 there 비동사 뭐뭐가 있습니다. More 더 많은 게 있습니다. Than 10 million street vendors니까 밀리언은 100만인데 10 곱하면 1000만이죠. 그럼 1000만 개 이상이겠네요. more니까 1000만 개 이상의 길거리 노점 상인들이 있다랍니다. 됐어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야. And 그리고 some studies 몇몇 연구는 말합니다. 대생략된 거예요. 뒷부분 네모가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노점 상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트리트 vendors 말합니다. 그 노점 상인들이 constitute 구성하고 있다고요. 뭐를 구성해? 약 2%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고. 어떤 인구냐? Of the major metropolises. metropolis는 대도시를 말하는 건데요. 주요 대도시에 약 2%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면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야.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뭐 인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대도시 뭐 예를 들어 인도의 뭐 수도면 뉴델리니까 뭐 예를 들어 뉴델리라고 하자면 거기 대도시 인구의 2% 정도가 이제 이 노점상을 하고 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서울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에 한 1000만 명인가? 한 1000만 명 있다 치면은 그러면은 1000만이면 2%가 얼마냐? 왜 계산이 안 되냐? 20만 명인가? 한 20만 명은 노점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뭐냐면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길거리 음식 판매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쌤이 이렇게 표로 그렸을 때 왼쪽에다가 썼었죠. 그 내용을 실컷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 developed country입니다. 자, 선진국에서는 그럼 어떠냐? 이제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야 이제 자기네들 좀 이제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안전하게 이제 음식을 먹고자 이제 이 길거리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선진국은 사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선진국에서는 과연 이 길거리 음식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푸드카트랑 그리고 트럭, 푸드트럭 이런 게 can be a gateway.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답니다. 즉 관문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관문이냐면 for trained chefs. trained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훈련된 요리사들이겠죠. 그러니까 훈련된 요리사들을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는데 그 요리사가 어떤 요리사냐? 이런 요리사랍니다. 이 덩어리가 꾸며주는 거야. Do not have the resources. 그러니까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위에서 말한 아까 우리 asset, 자산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없냐? To launch a brick and mortar restaurant. brick and mortar가 뭐냐면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벽돌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건물로 존재하는 그런 식당을 개시하다, 시작하다. 그러니까 시작할 만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셰프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예를 들어 짜장면을 팔 건데 내가 짜장면 집을 뭔가 만들 만한 그런 이제 돈은 없어. 건물을 세울 만한 돈은 없으니까 이제 근데 내가 이제 짜장면을 만들 준비는 돼 있어. 나 기술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되면 이제 가게 차리고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용도로 써먹을 수 있다. 결국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길거리 음식 판매의 장점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좋은 점밖에 없죠. 안 좋은 점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다 좋은 점만 얘기를 했고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눠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형식의 요약으로 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좋고 후진국에서는 이렇게 좋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 요약을 좀 보겠습니다. 길거리 의식하면은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수익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썼고요. 또 하나는 노점상을 시작하는 게 적당한 수입을 보장해주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후진국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비 요리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선진국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요지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지는 사실 마지막 문장만 갖고 한 거라 이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이 내용 요약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6과 부분을 볼 건데, 6과를 보기 전에 조금만 쉬는 시간을 좀 일찍 가질게요. 오늘 좀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에 6과진도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